네, 교재 보시면은요, 417페이지에서 4번 납세 절차, 저산세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복습해 드릴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건데, 368페이지에서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절대적 암기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그리고 보통세란 말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보통세, 목적세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목적세 그러는데 그 구별에 대한 내용은 목적세가 몇 개 안 되니까 목적세를 에워두고 목적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다 이러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암기할 내용으로서 국세에서 목적세 에 대한 내용 교농 이렇게 여어뒀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이로서 도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가 되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종합부동산세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뒤로 가져서 371페이지에서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되어 있으면 종가세다. 과세 표준 수량으로 되어 있으면 종량세 이렇게 나오는데 종가세와 종량세 구별에 대한 내용은 하나 암기해 두고 그 외 것들은 종가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 암기할 사항으로서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는 세금, 일부는 가액을 택하고 일부는 수령을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 면허세, 인지세,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이 외 것들은 가액을 택하는 종가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문장에서 말소 등기 아니면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건당 6천으로서 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372페이지에서 부가세, 부가란 말은 붙인다.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부가세인데 여기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조심하실 점은 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의 뜻이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는 감면세에게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것이고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받았을 때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져서 375페이지에서 가로 15번 조세 징수, 모든 세금의 부가징수 방법인데 부가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 있는 것은 신고납부. 신고납부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제도가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를 택한 세금이 이를 택합니다.
그러면 신고 택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 납부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 보통징수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러면 뜻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고 택하는 세금도 알 수 있는데 지방세 플러스 결정이니까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세액을 산정해서 거기서 발부되는 것이 보통징수의 뜻. 이를 택하는 세금은 보유세금이 됩니다. 지자체가 보유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보통 징수를 택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376페이지에서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는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그 문장 끝 가셔가지고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무신고 가산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과소신고 이 말이 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로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되고, 사기 부정 이 말 나왔으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가산금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는 고지 이 말이 있으면 가산금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그 단어로서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산세는 의무란 단어, 가산금은요 고지 이 단어로서 키를 잡으시면 될 것이고, 일반적 가산금은 체납조세 3%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DPA로 가셔서 379페이지에서 납세무 성립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췄을 때 납세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이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바로 세원으로서 그 단어를 갖췄을 때 납세무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한다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등록하는 때 성립.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수시 부과하는 세금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자 맨 앞에가 수시 부가 있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라는 내용으로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 문장에서는 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세 성립 시기는 연상하는 것은 연말로 연상되어 있으면 끝나는 때로서 답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과세하니까 어느 시점에서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정했다 뜻이 기준, 날로 정했으니까 1, 기준 1로서 6월 1일 공통. 그럼 결과적으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기준 1로서 6월 1일 공통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380페이지에서 2번 납세무 확정. 이 납세무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액 산정을 말합니다.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은 하나 있는 것은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또 하나는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된 것이 결정인데, 모든 세금은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아니면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때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되죠. 그럼 취득세는 보유 외니까 신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재산세는 보유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금이니까 원칙은 결정, 양도소득세는 보유 외 세금이니까 신고로 되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납세무 소멸, 납세무 소멸 사유에 대한 내용은 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큰 타이틀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내용이 납세무 소멸 사유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뜻에 대한 내용은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뜻에 대한 내용은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제척기간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기, 부정 나오면서 제척기간 물어본다면 10년, 무신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오면서 제척기간 물어본다면 7년, 과소 신고에 대해서 제척기간은 5년으로서 나와주고요. 소멸세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세 아닌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두 개 있죠. 하나는 사망, 하나는 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었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384페이지 이제 각 세금마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보는데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 형태를 갖췄을 때 취득세를 징수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1가로에서 의 취득세는 열거된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는 경우 이 취득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의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물건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납세금 확정에 대한 이로서 신고니까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니까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유상 취득도 과세고 무상 취득도 과세. 원시 취득,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인 사실과세. 사실과세란 말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된다. 무허가에 대한 내용도 과세된다. 라는 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387페이지에서 2번 과세 대상 이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죠. 부차증,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부동산, 차량,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어 잡자, 광어권, 어업권. 여기서 조심하실 점, 취득세에서 해운권을 뺀 끝에가 권자 나온 것은 광어권과 어업권만 해당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종합체육시설 해운권, 임목, 콘도 해운권, 요트 해운권, 승마 해운권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로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1가로에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였으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지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함으로써 이때의 납세업자는 승계 취득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1가로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석줄인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키드 하나만 아시면 돼요. 문장 쭉 가볼 때 설비 이 말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하나가 되어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업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이 가로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를 물어본다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 되고요. 그리고 5가로에서 상속 나왔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가 되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6가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어보면서 문장 쭉 가볼 때 조합 2 나오고 바로 옆에서 조합 원용 이렇게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납세 의무자는 조합 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서 되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390페이지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은 빠른 날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1가로에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겁니다.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울 때 첫 글자로서 이렇게 외워뒀죠. 국외공판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몇 페이지에 있냐면 391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습니다.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니은, 외우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외판공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로 나온 내용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연부취득 여기서 연부취득이라는 말은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한 것이 연부취득인데 이때 취득 시기는 연 단위로 돈 준 날로서 연부금 지급일로 되는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연부금 완납일은 아니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뒷페이지에서 392페이지에서 이 가로에서 무상 이 무상은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일 때에 취득세 취득 시기는 계약일 상속 나왔으면 상속 개시일로 가지고 그리고 3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일 때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되고요. 그리고 밑에 5번에서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그리고 취득세가 신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신고가를 말한다. 그리고 신고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다. 그런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서 가지고요. 그리고 393페이지에서 맨 밑에 3가로 사실상 취득가율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아까 외웠던 거 국외판공법부에 해당됐으면 사실상 취득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외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로 가지고요. 그리고
D페이지, 그 옆 페이지 395페이지에서 취득세의 표준 세율. 취득세 표준 세율은 취득세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뒀죠.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에다가 분자 숫자 연상에 의한 것을 더하면 돼요. 38장땡이다. 3 하면은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1000분의 20에다가 3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 취득은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이니까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으로서 나와주고, 그리고 39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상속 외 무상에 대한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일 때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본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광복절 8월 15일. 그러면서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없이 증여만 나왔다면 그때는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5. 그리고 원시취득에서는 8보채 이렇게 얻었죠.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3분 된다.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될 것이고, 그리고 397페이지에서 세율의 특례, 취득세에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문장을 보고 그 문장에서 재산 증가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재산 증가가 없다면, 없는 거래였다면 그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세율의 특례를 물어볼 때 문장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재산 증가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문장 볼 때 398페이지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환매 이 말 나왔으면 이 환자가 다시 환자, 매자가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가 없음으로써 재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라는 예로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 분할 나오면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여기도 재산 증가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뺀다라는 예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내용도 옮기는 거니까 가액의 변동이 없음으로써 재산 증가가 없기 때문에 세율을 물어본다면 세율의 특례에 대한 예로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라는 예로서 나올 것이고, 동그라미 6번에서도 거기에 쭉 가보니까 분할 나오죠. 분할 나오면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그때 마찬가지로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라는 예로서 되고요. 그리고 이 가로로서 동그라미 1번 개수, 이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였으면 재산 증가가 나타남으로써 이때 세율은 세율의 특례에 대한 이유로서 중과 기준세율이다 라는 이유로서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토지의 가액 증가, 이 말은 토지 지목 변경을 말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음으로써 재산 증가만 나오죠.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 옆 페이지 399페이지에서 1번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징수 방법, 취득세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 경우, 원칙적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 이렇게 나와지고 예외사항으로서 상속 이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상속 개시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로 되고 그리고 후발적 사유에 대한 내용은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의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을 물어볼 때 문장에서 후에 이 단어가 있으면 추가 신고에 대한 이로서 30일 내 신고 납부다 하면서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로서 나와주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400페이지에서 문장 쭉 가볼 때 등기 등록 이 말 나오면서 취득세 법정 신고 기간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하러 간다 라고 연상하면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이로서 신고 납부금을 다하지 아니하면 뒤에서 가산세 가산 끝말은 보통 징수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무걸중자의 중가산세 무걸중자의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법이 만들어지는데 미등기니까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전매니까 매각 하였으면 산출세액의 80 끝말은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페이지 401페이지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새로 오신 분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월 달에 처음부터 다시 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습 차원에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페이지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401페이지에서 3번의 1가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4번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403페이지에서 2번 과세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가액을 의미하는데 그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었다면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서 가지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첫 글자 이렇게 듣죠. 국, 외, 판, 공, 법, 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외, 예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여 검증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배웠었고 그다음에 뒤로 가져서 406페이지에서 1번 납세지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인 경우에서는 부동산 소재지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납부 기한 등록면허세에서 신고 납부 물어볼 때 등록 이 단어가 꼭 줄 건데 그 등록 단어 보자마자 신고 납부는 등기 등록하러 간다 라는 내용으로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볼 때에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어떤 단어 있습니까? 후에 이 단어 있으니까 이거 추가 신고로
로서 며칠이다. 30일. 30일 내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 가로에서 가산세 제외.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D페이지로 가셔서 408페이지 재산세.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1가로에서 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가로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기억하시라겠죠.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물건별 과세다, 개별 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에 따라서 과세된다로 나와지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2번 과세 대상 재산세는 재산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재산 그럽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토지에 대한 내용은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되고요. D페이지에서 이 가로의 건축물, 이 건축물은 주택 건물을 제외한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을 말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서 상가 건물이랄지 공장용 건물은 건축물로서 재산세로서 과세되고, 3가로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쳐진 것이 주택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이란 말은 그 옆 페이지니까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넘기지 마시고요. 411페이지 못 찾겠으면 맨 밑에 있는 숫자 411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겸용주택, 이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겸하고 있는 주택이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느 부분이 주택이다 하기 위해 나온 법으로서 기억에서 한 동자 나왔으면 그 동자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아파트니까 끝말은 주거 분만 주택. 니은에서 한 구자 보자마자 한 사람 거다, 한 사람 건물이니까 한쪽에 몰빵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네모 2번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기준일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그때 연도에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했다면 그때 연도에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으로 가지고, 그리고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으로서 되고요. 예외상 가는데 예외적 내용으로서 412페이지에서 1가로에서 소타이틀 동그라미 1번 문장 쭉 가볼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만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로 되고, 그리고 이 가로에서 상속 단어 나오고 그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로 되고, 그리고 3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국가 이 말 나오고 뒤로 쭉 가볼 때 연부 이 말 나오고 무상 이 세 단어가 다 있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 국가, 연부, 무상 요 세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매수 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5가로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채비지 아니면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업자는 사업 시행자. 6가로에서 문장 쭉 가볼 때 기속 불.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업자는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3번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 재산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시가 비용 곱하기 공장. 선박과 항공기는 그대로 시가 표준으로서 됐고,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어요. 총괄적으로 복습해드렸고, 총괄적으로 복습해줬으면 이제 배울 내용으로서 417페이지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체킹만 합니다. 417페이지에서 1가로 기준일 나오죠. 며칠일까요? 6월 1일. 복습하니까 알 수 있죠. 기준일로서 6월 1일 이거 체킹하세요.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납부기간 내용 이제 설명드립니다.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습은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체킹하고 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 표 나오죠. 그 표 볼 때에 건축물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 납부 기간으로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밑줄, 그 다음에 주택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2분지 1 밑줄, 그 옆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 나머지 2분지 1 밑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칸에서 주택에 대한 산출 세기 20만 원 이하인 경우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 내용 밑줄 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는 물건별 과세가 됐어요. 물건마다 과세한다. 물건별 과세가 재산세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별 과세라는 것을 아까 복습했으니까 지금 상기시켜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예요. 그러면서 법에서는 재산은 뭐다라고 정해 줍니다. 그 정해진 내용이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까 복습했던 내용대로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이 재산이에요. 이 5가지를 다 보유했을 때 이걸 합쳐서 고지서가 나가겠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나가겠는가? 뭐였습니까? 물건별 과세. 그러니까 다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갑니다. 토지를 보유했을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발부, 또 건축을 보유했다면 건축물 재산세로서 고지서 발부, 주택을 보유했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발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 고지서 된다는 것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418페이지 보세요. 418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4가로 징수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가 고지서 발부죠.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다. 이윤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납부 개시 5일 전이란 말은 다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지 말라 하시랬죠. 포인트 잡는 건 어떨까요? 구분한 고지서에 구분한 고지서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이게 뭘까요? 물건별 과세. 각기 고지서가 다 물건마다 따로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된 것이 물건별 과세로서 구분 고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봅시다. 자, 이게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토지 없는 건물이 없죠. 토지 없는 건물이 없음으로써 여기에 딸린 토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딸린 토지 이렇게 있었을 때에 자, 여기에서 상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고지서로 징수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방금 보니까 물건별 가서 그랬죠. 따로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나감으로써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 외 용도의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물로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지서 발부되죠. 그럼 고지서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고 했으니까 과세 표준을 고지서에 적어줘야죠. 자,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고지서에 적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복습했어요.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인 경우에서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정. 이 공정이란 말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만약에 과세 표준 물어볼 때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공정 단어가 없으면요.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보여야 세액이 산정돼요. 건축물일 때의 세율에 대한 내용 전번 시간에 하나 암기하시라겠어요. 0.25%다. 0.25%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세금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되고 그 금액에 대한 이로서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납부기간을 고지서에다가 적어줘요. 그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가 납기죠. 줄여서 납기에 대한 내용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릅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고 또 다시 토지, 이 토지에 대한 내용 따로 고시 나가죠. 만약에 문제상에서 상가 건물을 보유했을 때 상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고지서 발부한다? 그러면 그 문장 어떨까요? 틀립니다. 그 내용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따로 고지서 나간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로서 고지서가 나가져요. 그러면서 이 고지서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과세 표준 적어줘야죠. 과세 표준 적어주는데 토지니까 부동산이죠.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물어볼 때 부동산 나왔으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을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공정 단위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만약 공정 단어가 없다면 금장은 틀렸다. 이러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누진세율이다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다음 코스에서 배워요. 일단은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제 납부 기간을 적을 건데 이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멍청하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땁시다. 토지하고 똑같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는 입에서 욕 나옵니다. 왜 욕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세 고지서 나온 거 아시죠?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은 1년에 2번 납부해요. 6월 말일
하고 12월 말일 그래서 납부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한 일로서 6월 말일 날 자동차세 거기서 받으면서 납부했어요. 그리고 상가 건물을 보유하면서 7월 달 말일 날 또 납부했어요. 그러면서 토지로서 7월 말일 날 거기서 나오면서 납부하게 되면 어떨까요? 입에서 욕 나와요. 메인 세금이네. 이게 욕 나옵니다. 욕 나오니까 그 욕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머리 영리하게 토지만큼은 2개월 뒤로 밀쳐요. 2개월 뒤로 밀치니까 어디일까요? 9월이겠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주택인데 아까 복습할 때에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거기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게 곧 뭐다? 주택이다. 이랬어요. 이랬으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도 주택이니까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친 거다.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도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친 것이 공동주택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주택자만 나왔으면 주택과 토지를 합친 것이 뭐다? 주택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주택이 있다. 이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것이 뭐다? 주택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죠. 주택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고지서에다가 과세 표준과 세금액을 적어서 무료도 남기기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도 적어줘야죠. 적어주는데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요.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물어보면서 똑같아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하겠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 내용 나와져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곧 개정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말 안 해줄게요. 숫자가 다른데 여기는 현행으로서는 얘가 70이에요. 여기 70 이거요. 또 건축물도 얘가 현행으로 70이에요. 현행으로서 주택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정될 염려가 있으니까 아예 말 안 할게요. 괜히 제가 말했다가 거기다 있는 걸 또 외우고 있으면 개정이 돼가지고 그 숫자와 혼합되면요. 자기만 손해거든. 그러니까 개정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겠죠.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주택과 토지를 합쳤죠. 합친 것들은 세율이 누진 세율이에요. 누진 세율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율에 대한 이로서는 가액에 따라서 0.1%부터 0.4%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0.1%부터 0.4% 이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진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이 아는 것은 주택 단어 있으면서 세율 물어볼 때는 누진 세율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단독주택 나오면서 세율 물어본다면요. 누진 세율. 공동주택 나오면서 세율 물어본다면 똑같게 주택 단어 있으니까 누진 세율. 농가주택에 대한 도 세율 물어본다면 주택 단어 있으니까 누진 세율. 이런 일로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고지서에 해당하는 납부기간을 적어야 되겠죠. 납부기간 적습니다. 납부기간 적었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도 7월 달로 나가주면은요. 입에서 욕 나옵니다. 왜 욕 나오냐면 상가 건물을 보유했을 때 고지서 몇 장 나갑니까? 상가 건물 하나, 토지 하나, 2장 나가요. 2장 나가는데 주택 보유했을 때 고지서 한 장으로만 나간다면요. 욕 나오겠죠. 나는 한 장 나가, 상가 건물은 2장 나가는데 하면서 입에서 욕 나옵니다. 그 욕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도 2장 나가요.
두 장 나가는데 세금액의 2분의 1 금액은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내용은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갑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세금액이 껌이에요.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쏠 수 있죠. 못 쏩니까? 저는 싸요. 그 10만 원 금액이 껌입니다. 그 껌 금액에 대한 내용은 한꺼번에 납부되게져요. 그 내용이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 개정되면서 20만 원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껌은 얼마다? 20만 원이다. 껌은 2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이 껌에 대한 내용은 주택에서만 나옵니다. 주택에서 2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이때는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고지한다. 한꺼번에 징수한다. 일괄 고지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꺼번에 징수하려면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될까요? 주택. 주택 단위 있어야 되고 또 얼마에 돼야 돼요? 20만 원. 요 내용 기억하세요. 주택으로서 20만 원이었을 때 한꺼번에 일괄 고지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죠. 이게 바로 납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417페이지에서 3가로 납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